안녕하세요. 출근길 랭킹 뉴스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어제 가장 화제가 된 주요 뉴스 5가지를 빠르게 정리해드립니다.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실생활과 밀접한 이슈까지 출근하면서 확인하는 어제의 주요 이슈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럼 2025년 2월 18일 어제의 화제의 뉴스 5가지를 지금부터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뉴스, 월급쟁이가 채운 나라 곳간, 근로소득세 60조 원 돌파. 나라 곳간이 비어가는 가운데 직장인들이 낸 세금이 지난해 60조 원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1조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9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이로써 근로소득세가 전체 국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역대 최대치인 18.1%를 기록했으며 국가 세수의 5분의 1을 직장인들이 부담한 셈이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취업자 증가와 명목임금 상승이 근로소득세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용 근로자는 1,635만 명으로 전년 대비 18만 3천 명 증가했으며 평균 임금도 3.7% 상승해 월 416만 8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법인세 수입은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며 지난해 62조 5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2년 103조 원에서 2년 새에 약 40조 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와 법인세 감세 정책이 법인세 감소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하면서 근로소득세 수입이 현재의 추세를 유지한다면 올해 처음으로 법인세 수입을 추월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법인세 감세와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부족을 근로소득세로 메우는 구조가 되고 있다며 기업의 적정 부담과 근로자의 세부담 완화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 뉴스, 보조금 준다며 휴대전화 개통 유도, 노년층 대상 36억 원 사기. 노년층을 상대로 대출 사기를 벌여 36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남경찰청은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일당 11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총책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충청, 강원, 수도권 등지에서 노년층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시킨 뒤 당사자 몰래 대출을 받거나 고가의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이 사용한 사기 수법은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개인 신용에 따라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의 통신비 지원을 해주겠다고 속이는 방식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 말을 믿고 개인정보를 넘겼고 총 460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초기 피해자들에게 실제로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지급해 신뢰를 형성한 뒤 추가 피해자를 모집하는 방식을 사용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범행을 위해 각 지역의 모집체, 개통팀, 현금화팀까지 두고 조직적으로 활동했으며 경찰이 은신처를 급습해 현금 7천만 원과 휴대전화, 공기계 20여 대를 포함한 1억 원 상당을 압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보조금 지급을 내세워 휴대전화를 개통하라고 유도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세 번째 뉴스, 90대 여성의 성범죄 저지른 70대 마을 이장 긴급 체포. 구미시의 한 마을 이장이 90대 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지난 14일 오후 2시 30분경 구미시 무울면에 사는 70대 남성 A씨가 90대 여성 B씨의 집에 들어가 방 안에서 성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B씨가 강하게 저항했지만 A씨는 유사강간을 시도한 후 도주했으며 사건 발생 약 3시간 후인 오후 5시 16분경 경찰에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B씨의 집에는 딸이 설치한 홈캠이 작동 중이었으며 해당 영상을 통해 범행이 포착되었습니다. B씨의 딸은 영상을 확인한 직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곧바로 출동해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해당 마을의 이장으로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B씨는 현재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추가적인 범죄 가능성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번째 뉴스, 자녀 보호 앱 설치 70배 증가, 교권 침해 우려. 대전 초등학생 살인 사건 이후 부모들이 자녀 위치 추적 및
소리 청취 기능이 있는 앱 설치를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데이터 플랫폼 기업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파인드 마이키즈 앱의 신규 설치 건수가 하루 254건에서 17,874건으로 70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무료 앱 다운로드 순위도 152에서 9위로 급등했으며 애플 앱스토어에서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증가세는 학교에서조차 자녀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교사들은 이러한 앱이 교실 내 수업을 감시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교권 침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부 교사들은 휴대전화를 걷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자녀 보호를 위한 목적은 이해하지만 주변 소리를 청취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자녀 보호 앱의 사용 확대가 교실 환경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추가적인 지침 마련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섯 번째 뉴스, 빵, 면, 밥 먹은 뒤 바나나 반 개 추가하면 바나나가 탄수화물 섭취 후 혈당 조절과 소화 개선에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바나나에는 펙틴과 검 성분이 풍부해 탄수화물의 위장통과 속도를 늦추고 포도당을 천천히 흡수하도록 돕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라면, 빵, 밥 등을 먹은 뒤 바나나 반 개를 추가하면 혈당 상승을 완화하고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바나나는 칼륨 함량이 높아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 조절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병 환자는 칼륨 과다 섭취를 피해야 하므로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바나나는 운동 전후에도 에너지를 보충하고 근육 경련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며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데 활용하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상으로 출근길 랭킹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 전해드린 뉴스가 하루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매일 아침 6시 어제 가장 뜨거웠던 뉴스를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출근길 랭킹 뉴스였습니다.